아, 여기요? 저기 보이죠? 집 앞에 바로 바다. 문만 열면 이렇게 시원한 파도가 눈에 들어와요. 몇십 년 만이에요. 이런 설렘은. 여기가 제가 다시 태어난 곳이에요. 사실 저 올해 예순이에요.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웠고요. 평생 애들 뒷바라지 하느라 정신없이 살았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낯선 바닷가 마을에 혼자예요. 왜냐고요? 자식들한테서 도망쳤어요. 남편이 사업한다고 시작한 게 죄다 망했어요. 결국 빚만 남기고 먼저 세상을 떴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건 그날부터였던 것 같아요. 집도 없고 통장도 마이너스. 제 이름으로 된 건 빚밖에 없었어요. 진짜 굶어 죽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시장에서 장사도 해보고 식당 설거지, 새벽 청소 뭐든 했어요. 낮엔 일하고 밤엔 도시락 싸고 잠은 하루 2시간. 그게 몇 년을 갔는지 몰라요. 그래도 애들 대학 붙었을 땐 울었어요. 나도 뭔가 해냈구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둘 다 직장도 얻고, 아, 이제 좀 쉴 수 있겠구나. 그 생각에 그때 처음으로 밤에 두 팔 뻗고 잤던 것 같아요. 근데요,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애들이 크면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 컸는데도 매번 찾아와요. 카드값이 모자라다고, 월세가 밀렸다고, 대출이 안 나온다고. 처음엔 다 도와줬어요. 엄마니까. 어떻게 안 도와요. 그런데 반복되니까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부서지더라고요. 내가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다 정리했어요. 도망치듯 떠났어요. 나를 찾으러 온 거예요. 누군가의 엄마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그냥 나로 살기 위해서요. 여기 와서 처음 알았어요. 나도 사람이라는 걸. 이제야 조금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내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살았을까 싶죠. 근데 그땐 살아야 하니까 그저 하루하루 버텼어요. 남편 사업이 망하고 사람들이 찾아와 문 두드리고 욕하고 애들이 깰까봐 문 앞에서 손을 꼭 쥐고 조용히 울던 날도 많았어요. 그래도 먹여야 하잖아요. 애들 둘. 그때 큰애는 중학생, 둘째는 겨우 초등학생이었죠. 시장에 자리가 났다고 해서 고춧가루며 건어물 장사도 해봤어요. 비 맞으면서 좌판 접고 겨울엔 손이 얼어붙어 장갑 안에 신문지 넣고 팔았죠. 밤엔 식당 설거지, 손톱이 물에 불어 늘 갈라졌어요. 그래도 낮엔 또 도시락 싸야 했고 애들 학교 준비도 해야 했어요. 단 하루도 제대로 앉아서 밥 먹은 기억이 없어요. 근데요, 이상하게 그 고된 시간이 전 그렇게 미운 건 아니었어요. 애들 얼굴만 보면 힘이 났거든요. 큰애가 아르바이트해서 도시락 반찬 사오고 둘째가 엄마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대서 그 말 들으면 내가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진짜 그게 다였어요. 하루에 2시간 자면서도 내 새끼들만 잘 되면 그걸로 됐다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그때 나는 무너지면서도 그걸 몰랐던 거죠. 살아야 했고, 책임져야 했고, 울 틈도 없었어요. 누구도 저한테 괜찮냐고 묻지 않았어요. 나도 내가 괜찮은 줄 알았고요. 근데 이제 와서 보면 그때 그 시간들이 참 기적처럼 느껴져요. 내가 어떻게 그 많은 날들을 버텼는지 정말 기적이에요. 큰애가 대학에 붙었을 때요. 그냥 눈물이 났어요. 입시 결과 확인해주고 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가만히 울었어요. 말 그대로 가만히요. 고생했거든요. 그 애도 나도. 돈이 없어서 학원은 꿈도 못 꿨고 책도 도서관에서 빌려서 돌려 읽고 도시락 반찬은 늘 2~3가지면 충분했죠.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도 내 새끼가 해냈어요. 그래도 해냈다. 그때 그 감정은 평생 못 잊을 거예요. 작은 애는 말이죠. 늘 말없이 공부하던 애였는데 자기가 알아서 장학금까지 받아오더라고요. 입학금 걱정 덜어줘서 얼마나 고맙던지. 근데 그날 둘째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이제부터는 엄마 안 힘들게 할게. 그 한마디에 그동안의 고생이 싹 씻기는 것 같았어요. 뭐랄까, 내 인생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 편이 된 것 같은 느낌? 그때부터였어요. 조금씩 욕심이 생기기 시작한 게, 아, 나도 이제는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도 되는구나. 겨울에 손 시려우면서 밖에 안 나가도 되는구나. 밤에 발 뻗고 잘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만으로도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애들 다 졸업하고 직장도 붙고 그때는 진심으로 생각했어요.
이제는 진짜 나도 좀 쉬어도 되겠다. 그날 밤엔 치킨을 시켜 먹었어요. 혼자였지만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정말 오래간만에 아무 걱정 없이 웃으면서 밥을 먹었죠. 그땐 정말 끝난 줄 알았어요. 애들도 다 취직했고 빚도 다 갚았고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면 되겠다고. 근데요, 인생이 그렇게 쉽게 정리되지는 않더라고요. 큰애가 먼저 연락했어요. 엄마,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모자라. 처음엔 별 생각 없었어요. 뭐 몇 번은 그럴 수 있지. 젊을 땐 다들 어려우니까. 다음 달엔 딸아이한테서 전화가 왔죠. 엄마 이번에 회사 옮기느라 월세랑 보증금이 좀 부족해. 그때도 생각했어요. 뭐 이번만 돕자. 근데 그게 또 시작이더라고요. 그날부터였어요. 문득문득 다시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 게 카드값, 월세, 대출, 보험료,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건 끝이 없는데 고맙다는 말은 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당연한 일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한 번은 작은 애가 그러더군요. 엄마는 돈 쓸 일도 없잖아. 그 말 듣는데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었나? 돈 쓸 자격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나? 처음엔 그냥 도와주고 싶었는데 나중엔 도와야만 하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부터였어요. 마음속 어딘가에서 뭔가가 조금씩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게 이제는 내 차례라고 믿었는데 그게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하루는 은행에 가서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고가 바닥이더라고요.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아니, 내가 언제 이렇게 됐지? 다 갚았다 생각했던 빚이 또 쌓여 있더라고요. 자식들 보태주고 아플까봐 병원비 보내주고 뭘 해줘도 고마워요. 한마디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냥 내가 늘 그렇게 해줄 줄 아는 사람처럼 그런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요즘은 친구들도 다 부모 도움받아. 아들은 그냥 말없이 계좌번호를 보내요. 그리고는 말해요. 이번만이야 엄마. 그 이번이 몇 번째인지 이제는 나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요, 이상하게 요즘은 점점 속에서 올라오는 감정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당연하듯 주고 당연하듯 버티고 그래도 엄마니까라며 받아들였는데 요즘은 그게 점점 서러워지더라고요. 친구는 퇴직금으로 여행을 갔다던데 나는 병원비 걱정하면서 자식들 카드값을 메꾸고 있어요. 이게 맞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내가 가진 게 줄어들수록 왜 이렇게 나 자신이 작아지는 기분이 들까요? 이젠 정말 나도 좀 살고 싶어요.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엄마 미안한데 이번 달 카드값이 또 좀 모자라. 이젠요, 그 말이 오히려 낯설지가 않아요. 그냥 그럴 줄 알았다는 생각. 어쩔 땐 연락이 안 오면 이상하다 싶을 정도예요. 통장 잔고는 이미 바닥이 났어요. 얼마 전엔 보험도 해약했어요. 나중을 위해 아껴뒀던 그거 결국 또 자식들한테 갔죠. 병원에 다녀오라는 말 이젠 입 밖에 꺼내지도 않아요. 내 몸보다 자식들 통장 잔고가 더 급하니까. 그러면서도 또 그래요. 엄마니까.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또 돈을 보내요. 가슴이 콱 막히면서도 손가락은 계좌번호를 누르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나도 참 바보 같죠. 그런데요, 요즘은 자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러다 정말 내가 먼저 무너지는 거 아닐까? 몸도 마음도 텅 비어버린 느낌이에요. 아플 새도 없고 서러울 새도 없고 그냥 숨만 붙어 있는 느낌. 이건 분명 사랑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고통이에요. 엄마니까 그것만으론 나를 다 지킬 수가 없더라고요. 하루는 큰애가 찾아왔어요. 얼굴을 보자마자 알겠더라고요. 또 뭔가 부탁하러 왔구나. 엄마 진짜 이번만 도와줘. 사업이 좀 꼬여서 투자만 조금 도와주면 돼. 그 눈을 보고 있자니 거절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또 지갑을 열었어요. 그 다음 주엔 딸이 왔어요. 아이 둘 데리고 엄마 애들 어린이집비랑 생활비가 밀렸어. 나 혼자 감당 못하겠어. 애들 얼굴을 보고 있자니 차마 안 된다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요, 이상하지 않아요? 내 인생에서 누군가가 나한테 힘들지 않냐고 물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내가 힘들어도 다들 엄마는 괜찮을 거야. 그 말만 해요.
그렇게 내 감정을 너무 쉽게 대신 정해버려요. 정작 나는 괜찮지 않은데 돈이 없다고 하면 엄마 그래도 엄마는 우리밖에 없잖아. 아프다고 하면 엄마 병원은 나중에 가도 돼. 뭔가를 사려 하면 엄마는 그거 안 사도 되잖아. 언제부턴가 내 모든 필요는 사치가 되어 있었어요. 사람처럼 살고 싶은 마음조차 이기적인 욕심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졌어요. 대화가 아닌 계산이 오고 가는 그런 관계들에 지쳤거든요. 내가 진짜 무서운 건 돈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지쳤는데도 여전히 엄마니까 하며 또 줄 준비를 하고 있는 내 자신이에요. 이러다 진짜 나 없어지겠다 싶었어요. 그날 새벽 불 꺼진 부엌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손엔 통장 정리한 종이를 들고 있었고요. 잔고는 0, 마이너스도 아니고 그냥 숫자 0이 적혀 있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 혼자만 끝도 없는 마라톤을 뛰고 있었던 거예요. 달려도 달려도 결승선은 안 보이고 뒤에서는 계속해서 손이 뻗쳐와요. 조금만 더 엄마, 이번만 엄마. 근데 정작 나는 한 번도 내가 멈춰도 되냐고 물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눈물이 났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그냥 나한테 너무 미안해서. 나는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남편 빚도 다 갚았고 애들도 대학 보내고 다 일으켜 세웠어요. 근데 왜 이제 와서도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져야 하죠? 생각했어요. 이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다. 그리고 그날 마음속에서 작은 문이 하나 탁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이제는 나를 꺼내야겠다.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그냥 나. 조금 늦었지만 아직 안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이 그날 새벽 나를 처음으로 울리지 않고 살리고 있었어요. 전화를 걸었어요. 먼저 큰애한테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잠깐 망설였죠. 근데 이 말은 이제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아들아, 이제 엄마는 너희를 도와줄 수 없어. 엄마도 이제 좀 살고 싶다.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무슨 말이야, 엄마? 당황한 목소리. 그래, 몰랐을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지쳐있는 줄. 이어서 딸아이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미안하지만 이제 돈 보내주는 일은 없을 거야. 딸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그럼 나 어떡해? 나도 울컥했지만 이번엔 눈물이 안 났어요. 지금껏 나는 엄마니까 모든 걸 줬지만 그게 너희한테 정말 좋은 일이었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더라. 애써 외면했던 말이 그날 처음 입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는 말했죠. 너희도 이제 스스로 살아가야 해. 엄마는 더는 버틸 힘이 없어. 그 말이 끝났을 때 무서움보다 이상하게도 편안함이 먼저 밀려왔어요. 마치 내 어깨에 얹혀있던 무언가가 스르르 내려간 느낌. 그리고 며칠 후 이곳에 도착했어요. 바닷가 마을, 아무도 나를 모르는 이 동네에 조용히 짐을 풀었죠. 문을 열자 눈부시게 푸른 바다가 펼쳐졌어요. 숨이 탁 트이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누구의 엄마도 아닌 나로 살기 위해 이곳에 도착했어요. 이제는 정말 내 삶을 살아보려 해요. 이젠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바다를 봐요. 창문만 열면 눈부시게 푸른 바다가 나한테 잘 잤냐고 인사하거든요. 처음엔 낯설었어요. 너무 조용해서 누가 부르지도 않고 누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 시간이. 근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요즘은 밥도 천천히 먹어요. 예전엔 늘 누군가 먹을 걸 먼저 챙기느라 내 입에 들어가는 건 늘 식은 밥이었는데 이젠 내가 먹고 싶은 걸 해요. 마트에서 과일 하나를 고를 때도 이거 사도 되나가 아니라 오늘은 이걸 먹어야겠다라고 말하죠. 혼잣말이지만 그게 참 좋아요. 자식들 연락은 가끔 와요. 처음엔 서운해하고 원망하는 말도 했지만 요즘은 조금씩 달라졌어요. 엄마 요즘 어때? 사진 좀 보내줘. 그런 말들이 오고 갈 때면 문득 우리가 이제 진짜 서로의 인생을 존중하는 사이가 됐구나 싶어요. 때로는 외로워요. 가족이 그리울 때도 있죠. 하지만 이 평온을 위해 내가 흘린 눈물과 시간들을 생각하면 절대 되돌리고 싶진 않아요. 이제야 알겠어요. 나를 사랑하는 일은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일이었단 걸. 늦었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 나는 참 괜찮게 살고 있어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시간 엄마로만 살았던 제 이야기였어요. 이제는 제 삶을 살아보려 합니다. 저의 이 선택을 응원해 주신다면 댓글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감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